안녕하세요. 변두 매니저입니다. 노잼 주식으로만 알려진 저PBR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책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급락을 보였다가 또 오후에는 다시 급락세를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에 발표되는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높겠지만 한 달 이상 그리고 올해 내내 보면 이 변동성 높은 저PBR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책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한국 정책에도 적극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일본 증시 안에서 저PBR 종목들이 어땠는지를 보면 올해 관련 종목들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은행, 지주, 자동차, 유통, 유틸리티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PBR 종목들의 급등한 뒤에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PBR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외국인들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는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이제 좀 쉬어갈 것 같은 전망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오후부터 현물 시장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해가면서 장 마감한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도 현물 시장에서 1,7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하면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6.6조 원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 정부가 2월 달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외국인이 올해 전체 매수한 금액의 절반이나 되는 3.2조 원을 2월에만 매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1,7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저PBR 종목들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정책이 잘 시행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테이블은요, 2주 전부터 국내 증시를 주도했었던 주요 저PBR 테마 종목들의 대장주, 그 종목들의 대주주 비중이랑 외국인 보유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보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많게는 외국인이 70% 넘게 보유하고 있고, 주요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들도 보면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도 좋고,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보다 더 크게 오를 경우에는 가장 기분 좋은 주주가 바로 외국인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랑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최근 몇 년간 싼 저PBR 종목들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오히려 개인들을 더 매도하면서 안 그래도 비중이 낮았는데 더 비중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정책 기대감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었고, 이제 정책이 이번 달에 발표된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30% 급등한 거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반영됐다라고 느끼면서 개인 투자들은 많이 매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발표가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외에, 이게 사실 물론은 단기적으로 보면 증시에 가장 영향력이 높긴 하겠지만 올해 내내 증시 부양 정책이랑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저PBR 종목들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지에 대한 관심은 아마 올해 내내 계속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저PBR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앞으로 한국 증시 안에서 이 저PBR 종목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KB증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해당 리포트에서 주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의 원본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리포트를 통해서 차트랑 주요 정책들을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차트에서 보면요, 일본 정부가 증시 부양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한 시점이 2023년 1분기서부터인데 이때서부터 저PBR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성과가 좋았었던 주식들을 보면 당연하겠지만 PBR이 1배 미만인 종목들이 지수 대비해서 평균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인 반면에 가장 밑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고 PBR 종목 같은 경우도 함께 상승하기는 했지만 저PBR 상승보다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KB증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지수 상승 구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꽤 흥미롭고 일본 정책을 후행해서 따라가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데도 매우 좋은 임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 발표 초기에는 진짜 PBR이 낮은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그 현상들이 한 2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1월 말부터 저 PBR 정책 테마가 시작이 됐었고 아직 세부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은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죠. 그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았었던 PBR 종목들은 일단 먼저 반등을 한 것이고요. 최근 반등한 종목들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랑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중심입니다. 정책 기대감도 있겠지만 특히 국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스피 벤치마크를 활용하고 있는 펀드를 운용하는데 대부분 기관들이 저 PBR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벤치마크 비중만큼 정신없게 채우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나 차트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순매수세가 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아마 지난주 금요일까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을 보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조정을 받았는데 당연한 결과일 수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 PBR 종목들 중심으로 1차 조정을 받았습니다. 3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고 나서 2차 조정을 받는 10월 전까지도 저 PBR 종목들이 반등 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달 말쯤에 한국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긴 한데 올해 한국 증시가 작년 일본 증시에서 보였던 흐름대로 정확하게 갈 거다, 이거를 기대하는 건 말은 안 되긴 하지만 정책이 발표된 직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1차 조정을 받은 직후와 반등 장세는 어떤 게 이끌었고 그리고 2차 조정을 받은 시점이랑 그 이후에 대해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올해 우리가 정책이 발표되는 그 시점 이후서부터 국내 코스피 내 저 PBR 종목들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흥미로운 시점이 바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타난 조정 후 반등 국면입니다. 1차 조정 후 반등할 때는 정책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저 PBR 종목 중심으로 반등세가 진행이 됐었다면은 2차 조정 후에 반등 국면에서는 저 PBR 종목일수록 반등이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PBR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들이 반등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 PBR 종목들이 그 이후에 계속 빠졌느냐? 또 그것은 아니고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반등폭이 약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9개월 동안 연속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조정 후에는 반등이 약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저 PBR 종목들은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사양 산업에 속해 있어가지고 투자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데 주주환원 정책이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약해서 마진이 낮거나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것이 즉 ROE라는 것이 이 지표가 연간 실적이랑 연간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ROE가 개선되기는 어렵죠. 수치상으로는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을 하던 배당을 하던 이렇게 하면서 ROE 수치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이제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면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본의 주요 기업들의 ROE는 개선되진 않았지만 일단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상승해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PBR은 높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1년 앞서서 기업 가치 증대 정책을 발표한 일본 사례를 보면은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의 세부 내용이 매우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본의 경우에 정책 발표 후에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정책 관련주인 저 PBR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정책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하는 장세에서도 정책 관련주가 주도를 했고 한 9개월 정도 뒤부터는 정책 효과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이 되면서 저 PBR 효과는 낮아졌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 때문에 시장에 왜곡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부터 우리 한국 코스피 증시도 일본처럼 꼭 레벨업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